아스팔트 위에서 소리 높여 젊은 피를 모았던 그 발걸음, 그 추웠던 거리의 함성 속에 당신의 굽 우린 다 기억해요. 거친 거리를 묵묵히 걸어갔을 그 고단했던 어깨, 남겨진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고 부디 이제는 편히 쉬어요. 좋아했던 사람도 미워했던 사람도 오늘만큼은 손을 모아요. 이제는 그립고 그리운 그 강한 추진력, 그 뜨거운 심장, 거친 거리를 쉬어요. 걸어갔을 그 고단했던 어깨, 남겨진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고 부디 이제는 편히 쉬어요. 서초의 하늘 아래 깃든 따스한 추모의 불빛 따라 어두운 밤을 지난 식으로 평안하시길. (1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잘 모시고 여러분들한테 잘 전하고 추모사에 있기 위해서 차가 많이 막혀요. 근데 제 시간에 도착해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해요. 오는 동안에 영상을 봤고 어제 하고 요 며칠이 꿈같기도 하고 화도 나고 허망하기도 하고 욕망하기도 합니다만, 이제 살아남은 자들의 목숨 또 따로 있잖아요. 이 일을 통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추모사라기보다는 추모사이기도 하고, 제가 정신이 없어서 원래 글을 적질 않는데 적어왔습니다. 인규가 저한테는 동생이기도 하고 원수 새끼기도 하고 말 안 듣는 큰아들 같은 느낌이기도 한 복잡한 관계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유가족분들이, 그리고 인규가 지정을 했어요. 지정, 안정맞게. 이런 상황이 오면은
자기 얼굴을 볼 사람들이 지정을 해놨는데 거기에 제가 있어서 어제 인규 손을 잡아주고 주먹을 쥐고 눈을 감았는데 주먹을 펴줬습니다. 하늘나라 가서는 싸우지 말라고. 편지 읽겠습니다. 고 배인규 대표를 보내며 오늘 저는 신남성연대 대표 배인규를 이야기하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만큼은 대표라는 직함도 그가 걸어온 정치적 행보도 그를 둘러싼 수많은 평가도 잠시 내려놓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그냥 배인규라는 한 사람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내가 알았던 인규, 내가 아꼈던 인규, 한동안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단 한 번도 완전히 떠나보낸 적 없었던 사람, 그리고 이제는 아무리 보고 싶어도 다시 볼 수 없게 된 사람. 인규야, 형 왔다. 근데 오늘은 대답을 안 하네. 평소 같으면 한마디 하면 10마디를 들어놓을 놈이 가만히 있네. 그게 아직도 나는 믿기지가 않는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2019년을 생각한다. 참 겁없던 놈이었고 눈빛에는 도끼가 있었고 가슴에는 불이 있었다. 아직 가진 것도 많지 않았고 세상이 너를 알아주던 때도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네 안에 있는 그 불덩어리 같은 것을 봤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너는 네 길을 만들었다. 누구의 흉내가 아니라 배인규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 사람들을 모았고 자기 목소리를 냈고 때로는 세상과 부딪혔고 넘어졌다가 또 일어났고 자기보다 훨씬 큰 것들을 향해서도 겁없이 달려들었다. 참 인규답게 살았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 줄 모르고 좋으면 온 마음으로 좋아하고 싫으면 온몸으로 부딪히고 자기 사람이면 끝까지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너. 그래서 많이 사랑받았고 그래서 많이 상처받기도 했을로. 나는 오늘 네가 완벽한 사람이었다고 말하지 않을란다. 사람은 누구나 빛과 그림자를 함께 가지며 산다. 너도 그랬고 나도 그렇다. 하지만 인규야, 사람이 떠나고 나면 이상할 만큼 잘못보다 마음이 먼저 보이더라.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악을 썼는지, 왜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 했는지, 왜 그렇게 세상과 싸웠는지 그 뒤에 있던 외로움까지 뒤늦게 보이더라. 그래서 형은 요 며칠 네 생각을 참 많이 했다. 우리가 함께 있었던 시간도 생각했고 떨어져 있던 시간도 생각했고 다시 서로를 바라봤던 시간도 생각을 했다. 그러다가 하나를 깨달았다. 우리는 서로를 잊은 적이 없었구나. 멀리 있었다고 마음까지 멀어진 것은 아니었구나. 서로 표현하지 않았을 뿐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보고 있었구나. 사람들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언제든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오히려 말을 아끼고 고맙다는 말도 보고 싶다는 말도 잘 지내라는 말도 언젠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나도 그랬다, 인규야. 나는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줄 알았다. 언젠가는 다시 앉아서 옛날 이야기 실컷 할 줄 알았다. 야, 배인규, 그때 기억나냐? 하면서 웃을 줄 알았다. 서로 늙어가는 모습도 보고 누가 먼저 흰머리가 많아졌느니 농담도 할 줄 알았다. 나는 당연히 그런 날이 올 줄 알았다. 그런데 인생은 사람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더라. 이번 만남이 마지막이라고, 이번 전화가 마지막이라고, 오늘 본 얼굴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될 거라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은 떠난 뒤에 알게 된다. 그 평범했던 하루가 얼마나 귀한 날들이었는지를. 인규야, 네가 떠났다는 말을 듣고서 나는 이상하게 거창한 장면보다 아주 사소한 것들이 떠올랐다. 네 목소리, 네 특유의 표정, 흥분하면 말이 빨라지는 습관, 자기 주장이 맞다고 끝까지 우기던 모습, 사람들 사이에서 웃던 얼굴, 별것도 아닌 농담들, 그런 것들. 사람 하나가 떠나면 큰 사건들이 기억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사람은 결국 아주 작은 기억들로 남더라. 그리고 그 작은 기억 하나가 어느 날은 사람 가슴 전체를 무너뜨리더라. 어제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기억인데 다시 볼 수 없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갑자기 너무 소중해버리더라. 인규야, 너도 형을 많이 생각했을 거라고 믿는다. 형도 그랬다.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관계가 있다. 매일 연락하지 않아도, 늘 붙어있지 않아도, 오랫동안 얼굴을 보지 못해도 이상하게 마음속에는 항상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 네가 나한테는 늘 그런 사람이었다.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괜히 마음이 놓였고,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괜히 신경이 쓰였고, 누가 네 이야기를 하면 모른 척하면서도 기가 먼저 갔었고. 그게 뭐였겠냐? 그리움이었겠지, 걱정이었겠지, 그리고 결국은 사랑이었었겠지. 남자 둘이 살아있을 때는 죽어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을 만 사랑이었다. 그래서 오늘은 너에게 서운했던 기억보다 네가 있어 좋았던 기억을 남기려고 한다.
네가 내 인생 어느 시기에 함께 있었다는 것,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보며 웃고 떠들었던 시간이 있었다는 것, 서로 의지했던 시간이 있었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이제는 충분하다. 누구에게나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몇 명 있어. 많이 웃었던 사람, 많이 싸웠던 사람, 많이 걱정했던 사람, 그리고 많이 그리웠던 사람. 인규야, 너는 형에게 그 모든 것에 해당되는 놈이다. 그래서 더 아프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도 배인교를 각자의 모습으로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대표였을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동지였을 것이며, 또 어떤 분에게는 친구였을 것이고, 누구에게는 형이고, 누구에게는 동생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는 힘들었던 어느 날 방송 하나를 켰다가 만난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는 모르지만 자기가 던진 말 하나, 웃음 하나, 전화 한 통, 어깨 한번 두드려준 것이 다른 사람의 인생에 오래 남아있기도 합니다. 배인규도 그랬을 겁니다. 본인은 몰랐을 겁니다.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자기 목소리를 듣고 힘을 얻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는지, 자기가 사라지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자기 이름을 부르며 울게 될 줄을 인규는 몰랐을 겁니다.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인규야, 네가 마지막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형은 함부로 안다고 말하지 않을게. 사람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은 그 사람밖에 모르고, 다만 한 가지는 꼭 말해주고 싶다. 너는 혼자가 아니었다. 네가 그렇게 느끼지 못했던 순간이 있었다 한들 너는 혼자가 아니었다. 너를 기다리던 사람이 있었고, 너를 걱정하던 사람이 있었고, 너를 그리워하던 사람이 있었고, 너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여기 형도 있었다. 인규야,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진짜 좀만 더 살아서 우리가 못했던 이야기를 좀만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을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프다. 그리고 인규야, 형은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다 안다고 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면 나한테 미안해질 것 같아서 그날 내가 모르는 밤이 있었겠지. 내가 모르는 눈물이 있었겠지. 사람들 앞에서는 씩씩하게 서 있다가도 혼자 문을 닫고 들어가면 버텨야 했던 시간들이 있었겠지. 그래서 이제는 묻지 않으려고 한다. 왜 그랬느냐고, 왜 조금 더 버티지 않았느냐고, 왜 전화하지 않았느냐고, 그 질문보다 먼저 해줘야 할 말이 있는 것 같다. 인규야, 고생 많았다. 정말 고생 많았다. 너는 참 오래 싸웠고, 세상하고 싸웠고, 사람하고 싸웠고, 때로는 자기 자신하고도 싸웠을 거야. 이제는 싸우지 마라. 이제는 누군가한테 무엇을 증명하려 하지도 마라. 강한 척 하지도 하지 마라. 대표일 필요도 없다. 누군가를 이길 필요도 없다. 마이크를 잡을 필요도 없고 그냥 배인규로 쉬어라. 그리고 네 어머니가 계신 곳이 있다면 가서 아무 말 하지 않고 한번 꼭 안겨라. 세상에서는 신난성년대 대표였지만 엄마 앞에서는 그냥 인규였지 않냐. 엄마 나 왔어. 그 한마디 하면 돼. 이제는 엄마 옆에서 다 내려놓고 좀 편히 쉬거라. 인규야, 형은 이제 너를 놓아줘야 하는데 놓아준다는 말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 사실 사람을 보내는 것이 그 사람을 잊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오히려 반대일지 모르겠다. 더 이상 만질 수 없는 사람을 마음속에서 평생 데리고 사는 일이겠지. 앞으로도 어떤 날에는 문득 네가 생각날 것이며, 별것 아닌 영상을 보다가 예전 같이 있던 장소를 지나가다가 누군가 네 이름을 말하다가 문득, 그러면 형은 너를 한번 생각할게. 인규가 있었지. 참 뜨거운 놈이었지. 참 정 많은 놈이었지. 그리고 참 보고 싶은 놈이었지. 그렇게 생각할게. 사람은 두 번 죽는다는 말을 한다. 한 번은 숨이 멎었을 때, 그리고 또 한 번은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모두 잊었을 때. 그 말이 맞다면 민규야, 네 두 번째 죽음은 아주 오래오래 오지 않을 거야. 너를 기억하는 사람이 세상에는 아직 이렇게 많고, 너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오늘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네 이름을 부르고 있으니까, 그리고 적어도 형이 살아있는 동안은 배인규라는 이름을 잊지 않을 테니까 너의 두 번째 죽음은 오래오래 오지 않을 거야. 민규야, 우리는 참 많은 시간을 함께 지내왔고, 처음 만났던 젊은 날도, 뜨겁게 함께했던 날도, 각자의 길을 걸었던 날도, 멀리 있으면서 서로를 바라보던 날도, 이제 생각해보니 그 모든 시간이 인연이었다.
좋았던 날만 인연이 아니고 서운했던 날도 인연이었다. 말하지 못했던 날은 인연이었고 서로 보고 싶었던 날도 인연이었다. 그 모든 날들이 모여 너와 나였다. 그리고 우리였다. 그래서 나는 우리의 어느 한 장면도 지우고 싶지 않다. 다 가지고 갈 것이고 좋았던 것도 아팠던 것도 웃었던 것도 그리웠던 것도 전부. 왜냐하면 그 모든 시간 속에 네가 살아있으니까. 마지막으로 형이 살아있을 때 제대로 해주지 못했던 말들을 할까 한다. 인규야, 고마웠다. 형이 인생에 와줘서 고맙다. 함께 해줘서 고맙고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을 남겨줘서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더 많이 이야기하지 못해서 미안하고 더 많이 표현하지 못해서 미안하고 네가 살아있을 때 네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더 자주 말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보고 싶을 것이다. 아주 많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보고 싶으실지도 모르고 몇 년이 지나 아무렇지 않은 줄 알았던 어느 날 갑자기 더 보고 싶어질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괜찮다. 그림이라는 건 그 사람이 내 인생에 있었다는 증거니까. 인규야, 언젠가 형도 아주 먼 길을 다 걷고 네가 있는 곳에 가는 날이 오겠지. 그날은 멀리서 형 보이면 예전처럼 한 번씩 웃어라. 그리고 뛰어와서 말해라. 형 이제 왔어. 그러면 형도 딱 한마디 할게. 그래 인규야, 오래 기다렸지. 그리고 그때는 아무것도 따지지 말자.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도 말하지 말자. 세상 이야기도 하지 말자. 그저 오래 못 본 형제처럼 서로 한번 안아보자. 살아서는 쑥스러워서 못했던 것까지. 인규야, 이제 잘 가라. 그냥 먼저 가 있어라. 형이 아직 여기서 해야 할 일이 조금 남아있고 그러니 먼저 가서 쉬고 있어라. 너를 사랑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잘 챙기고 간직하나. 네가 웃었던 얼굴도 네가 뜨겁게 살았던 시간도 네가 우리에게 남긴 기억도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것이며 그러니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쉬어라. 그리고 오늘 형이 네 앞에서 마지막으로 부르고 싶은 이름은 대표도 아니고 투사도 아니고 그 어떤 수식어도 아니고 그냥 인규야, 내 동생 인규야. 참 많이 그리웠고 많이 아꼈고 이제야 그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멍청한 형이 이제 알겠다. 네가 살아있을 때 더 많이 말해줄 걸 그러지 못한 게 후회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신 말한다. 인규야, 너는 사랑받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다. 너는 잊히지 않을 사람이고 형에게 너는 끝까지 내 사람이었다. 이제는 정말 편히 쉬어라. 고생했다.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리고 많이 보고 싶다. 배인규, 편히 쉬어라. 우리 모두가 기억할게. 삼가 고 배인규 영국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길을 따랐죠. 절망의 찬사랑에 주내 맘에 문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는 다시소 주님의 뜻을 찾지만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이곳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 신뢰하는 것. 내 주는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두자.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 엄마했던 우리가 지나온 길에 달콤한 사랑의 향기 이제 끈적이는 땀 거칠게 내쉬는 숨이 우리 유일한 대화일지 몰라. 한 걸음 이제 한 걸음일 뿐 아득한 저 끝은 보지 마. 평온했던 길처럼 계속 나를 바라봐줘. 그러면 견디겠어. 사랑의 이 길 함께 가는 그대 굳이 고는 나를 택한 그대여. 가끔 바람이 불 때만 저 먼 풍경을 바라봐. 올라온 만큼 아름다운 우리 길 기억해. 혹시 우리 손 놓쳐도 절대 당황하고 헤매지 마요. 더 이상 노릴 곳 없는 그곳은 넓지 않아서 우린 결국에 만나 오른다면. 이제 한 걸음일 뿐 아득한 저 끝은 보지 마. 평온했던 길처럼 계속 나를 바라봐줘. 그러면 견디겠어.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윤호기 19